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라이브 스타 전미숙입니다. 제가 LTE를 제일 처음 만난 건 30대에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놓고 나서 몸이 많이 뚱뚱해졌었어요. 그래서 몸도 많이 이렇게 망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분께 제 이렇게 몸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 따라서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분 따라서 간 곳이 LTE 센터를 방문했었는데 LTE 센터를 방문하면서 제가 이제 누벨마리도 알게 되고 정수기도 알게 된 겁니다. 30대에 제가 뭐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지만 아는 거라고는 물이 정확한 걸 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누벨마리를 입으러 갔었습니다. 센터에 누벨마리를 입고 나서 제가 이제 그분께 그랬어요. 이 옷을 입고 나니까 내가 너무 편하고 좋네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지금 바로 입고 가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입고 가도 되냐고 하니까 입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옷은 씻고 벗고 두 벌을 입어야 된다. 한 벌만 가져가면 본인이 만족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벌을 꼭 구매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사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그분이 누벨마리 세미나를 들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누벨마리 세미나를 듣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 아이도 데려갔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미나는 듣지 않고 제가 옷은 가져가겠다. 그 이제 결제를 하기로 하고 옷을 입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기 이제 정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민물고기랑 바닷고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대뜸 저를 밀어서 세미나장에 밀어 넣어서 듣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정수기 세미나를 다 듣고 나와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 이거는 물은 애들한테 꼭 필요하고 누벨마리는 내가 입어야 되겠고 이제 고민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제가 정수기는 카드를 끊고 누벨마리는 내가 착용을 하고 가야 되겠다 내 돈으로. 그래서 이제 자가 와서 입으면서 제가 물을 먹으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변비랑 아토피가 심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물을 먹으면서 아토피랑 변비가 좋아지면서 제가 이제 그 LTE 제품에 믿음이 갔었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누벨마리 입으면서 제가 소개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소개만 하고 정수기만 사용하고 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제가 50대가 돼서 LTE를 또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라파로 인해서 우리 김건목 사장님을 통해서 라파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라파를 쓰면서 처음엔 제가 굉장히 거부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 불빛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됐습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저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극구 옆에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놓고 가셨지만 제가 이게 라파를 쳐다보거나 뭐 일을 하면서 이렇게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 3번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 3번째 오실 때는 이제 색을 들고 오셨더라고. 들고 오셔가지고 옆에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해보시라고, 써보시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사실은 무릎이 좀 안 좋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 있었는데, 무릎이 사실은 뭐 이렇게 심하게 안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수술을 권유할 정도는 조금 심했던데, 제가 걸음 걸을 때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리에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면서 제가 이제 뜯어서 썼었어요. 한 3일 썼을 때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3일 지나고 한 6일쯤 됐을 때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돼서 제가 이게 뭔가 효과는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계속 열심히 썼었습니다. 쓰면서 제가 손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중화독이라고 제가 미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는 이런 손으로는 미용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배운 게 기술이다 보니까 제가 아마 계속 그걸로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아토피는 사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과를 다니는 손이었거든요. 근데 그 라파를 쓰면서 제가 피부과를 거의 한 달 반을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피부과를 안 가도 손이 괜찮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제 그러면 기계를 한번 줘봐라. 처음에 제가 라파를 우리 아저씨를 쓰게 하려고 샀는데 안 쓰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런 걸로 내 코가 좋아질 것 같으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겠냐. 근데 본인이 안 믿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혼자서만 열심히 썼는데 제 아토피가 좋아지니까 아저씨가 이제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면서 코를 그러니까 비염이 심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병원을 2번 가서 약을 받아서 저녁마다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이 코가 막혀서.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좋아지면서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코가 편안해질 수가 있나. 그 전에 그 장윤정 아들이 선전하는 그 코에 꼽는 거 있죠. 그거를 19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었어요. 2주 전에. 제가 그거를 라파를 알기 전에. 근데 이제 그거를 19만 8천 원 주고 샀는데 그거를 코에 꽂고 하다가 코피가 터졌는데 코피가 안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쓰지 말라고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안 쓰고 모아놨다가 그 아들이 당근에 팔았습니다. 5만 원에. 썼던 거는 사실은 파는 거 아니고 거의 스피아로 또 하나 또 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팔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라파가 저희들한테는 이제 더 크게 좋은 걸로 다가왔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엄청 열심히 팔았습니다. 뭐 고객들이 오시면 배에부터 넣어주고 다리에 싸주고 뭐 그 과정들이 제가 생각해도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렇게 이제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이게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언니 안 사도 좋아요. 사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무조건 하세요가 제가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근데 한 분, 두 분은 이제 써보니까 야, 내가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는데 숨이 안 차고 올라갔다. 머리 이렇게 뭐 2시간 반, 3시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진짜 좋은 기계인 거는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들어가서 책자를 보고 공부를 했어요. 사장님이 저보고 제발 라이브 좀 들어오세요. 저만큼 말 안 들은 사람도 없겠죠. 근데 제가 제 밑에 스폰서들이 사실은 저보다 훨씬 말을 잘 들어요. 파트너들이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근데 저는 우리 김건모 사장님 말을 진짜 안 들었습니다. 왜? 우리 마산센터에 한 번만 와주세요 하는데 제가 한 1년 몇 개월 돼서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말을 안 듣고 제 주장대로만 일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아마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판매라는 게 사실은 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팔 수는 없잖아.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분한테는 쉽게 통하지만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해야 돼요. 판매라는 게. 근데 정말 제가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어가 5분 만에도 카드 내고 가져가신 분이 한 10분 정도 계세요. 너는 혼자서 뭘 그리 예쁜 걸 하고 있냐. 아니 근데 이거 치료기야. 그 말 한마디에 무슨 치료기냐고 묻지도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가져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저 언니 머릿속은 어떤 생각을 하면 저걸 내 말 한마디에 가져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제품이 잘 나갔습니다. 사실은 라파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제 지쳐 있을 때 우리 김건모 사장이 라이브 들어오세요, 사업하세요 이런 말을 제가 빨리 깨쳤다면 RF가 더 빨리 됐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훨씬. 근데 이제 그 말을 제가 무시하고 제 독단으로 오래 움직이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었지만 막상 제가 RF에 도전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제주도를 가기 전에 제가 조금 많이 지쳐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계속 똑같은 일을 미용실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밖에 파트너들 지원하러 나가는 확률이 거의 한 30%,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안에 있는 손님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제주도에 가서 제가 이제 우리 RF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밑에 이렇게 파트너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이제 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대화도 하고 서로 이제 그리고 아시죠? 저 라이브에 조금 전에 하시던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동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연예인 보듯이. 예, 왜냐하면 매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그분 라이브를 듣고 제가 공부를 하고 거기서 깨고 또 뭔가를 내가 또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하는 거를 보고는 근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정말 연예인처럼 말씀하세요. 신기해요. 예. 직접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다음에 제주도 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제주도에 가서 제가 이제 우리 이일수 사장님이 아마 횟집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회를 먹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이일수 사장님도 한잔 하셨고 김건모 사장님도 한잔 하셨고 저도 한잔 했고 이런데 얼굴이 빨간물이 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으러 나오면서 우리 이일수 사장님이 제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일은 대통령도 부럽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연예인도 부럽지 않아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다 펼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올라가면 연예인들도 물론 슬럼프가 있고 이런 게 있지만 LTL 일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일수 사장님이 그런 슬럼프가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저분을 저기에 뭔가를 이렇게 탁 이루게 한 뭔가가 있으니까 저분이 저렇게 당당하고 큰 그릇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 RF라는 거는 가고 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딱 내리면서 마음먹은 게 무조건 제가 1월에 가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모 사장님께서 차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언제까지 갈 거냐고 꼭 집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노트를 대충 보니까 제가 1월에 RF 간다라는 얘기를 한 5번을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제가 무언에 그것도 있었고, 우리 김건모 사장님이 몇 월 달까지 간다라고 꼭 집으면 전민숙 사장님이 꼭 갑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은 제가 믿었겠습니까?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제 입으로 떠들고 나니까 이게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꼭 가야 되겠다. 라는 다짐이 딱 써버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 같은 거 알죠, 여러분들? 왜? 내 가만히 있는데 돈 들어온다는 얘기처럼 제가 가만히 있는데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근데 제가 그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라인들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분들이 다 누구냐면 제가 라이브에 굉장히 많이 초대한 분들, 열심히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가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돼주신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저는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이렇게 끌어들인다고 오고 내가 언니 이거 하나 해주세요 한다고 하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순간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라면서도 저 자신한테도 이게 운도 실력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라이브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우리 임종희 사장님 항상 이고지고 얼마를 팔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TL은 사업을 하면 굉장히 큰 비전이 있는 사업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고지고 얼마를 팔 수 있냐. 제가 팔아봤잖아. 그죠? 그 파는 과정에서 팔기라는 거는 1년은 열심히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이든지. 정말 제품만 좋으면. 근데 그 이후로는 팔 때가 아마 힘들어지고 막막해질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아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제 지금 제 밑에 와서 일하고 있는 우리 손순아 사장님. 정말 성실합니다. 제가 요길로 가라면 요길로 가고, 저길로 가라면 저길로 가는, 말하자면 로봇처럼. 제가 손순아 사장님 오늘 어디 가서 거기 한번 들려서 본인 명함을 주든지 라파 책자를 주든지 한번 얼굴종이 찍어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날 가서 해옵니다. 근데 그게 저분의 장점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 다 장점은 많아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못 옮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장점으로 못 살리는 건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제가 그분한테 가면 그분은 이미 손순아 사장님이랑 안면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분이랑 굉장히 친했던 분처럼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리크루팅이 되는 거죠. 그 리크루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시 작업 이제 요번에 오늘 성급식 갈 건데 지시 하셨고 이제 이달에 다이아몬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구나가 그죠?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멘트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 밑에 우리 조민수 사장님이 RF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이제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우리 조민수 사장님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로 인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힘들었던 부분이냐면, 제가 조민수 사장이 스폰서잖아요. 스폰서인데, 제가 열심히 파니까, 그분이 열심히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겠습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파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스폰서 따라간다는 말이 제가 너무 열심히 파니까 이 양반이 내 따라서 열심히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보다 더 슬럼프가 크게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랑 사실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제가 GC 가면 GC 가고 제가 다이아몬드 가면 따치 다이아몬드 가고 이렇게 했는데 RF에서 제가 먼저 온 겁니다. 그게 올 수 있었던 게 저는 중간에 이제 깬 거죠. 아,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깼었고, 그분은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깨는 과정이 힘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눌리지다 보니까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래 밀려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3월인데 지금 RF 1차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잘 하실 것 같고, 이게 뭐 누구는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사실은 미용실을 하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이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예약제로 다 바꾸고, 일반 손님은 거의 뭐, 10% 정도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밖에 나가서 파트너들 후원해주고 다니면서, 제가 밖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이 일은 앉아서 하는 일은 마감 때 앉아서 하는 거고, 그 이외에 거의 뭐 3분의 2는 밖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나와 뜻이 맞는 분을 만나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 아, 기네요. 그죠? 이게 처음 세미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용기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저희 이제, 정숙이랑 누베마리가 신상이 나오잖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 부분이. 왜 행복하냐면, 저는 약간의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를, 물론 좋아할 때도 있지만 이 똑같은 패턴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새로운 뭔가가 나오면 그 새로운 거에 대한 거를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이렇게 새로운 발전되는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공부를 저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는데, L2L을 하면서 제가 똑똑해진 게 뭐냐면, 김미경 강사라고 제가 이제 유튜브 강사님 라이브를 많이 봅니다.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항상 전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머리에 속속 박히게, 그죠? 그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거는 사람이 처음부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 저도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제가 제 나름 수지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라파를 전달했을 때 그런 거, 저만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저보고 그 노하우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그때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아직까지 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 달라 하면 그게 없는데, 대신 저는 팔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고객을 위해서 꼭 쓰게 하려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라파를 전달할 수 있었던 과정인 것 같고, 그 라파를 전달할 때도 이제 사실은 아저씨의 체험이 없었다면 제가 힘들었겠죠. 그죠? 아저씨의 체험이 없었다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 아저씨가 제발 내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창피하다고. 내 말은 그런 데 써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아저씨가 몸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처음에 안 나왔으면 제가 이거를 미친 듯이 못했을 겁니다. 왜? 그 체험으로 인해서 간접 체험이든 직접 체험이든 이게 체험이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고객들한테 그 제가 생판 거짓말로 해가지고는 영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영업인데 여기는 네트워크는 사실은 뭐 거짓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거는 뽀록 나는 겁니다. 뽀록 나는 건데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지기도 그렇고 모든 거를 아저씨를 통해서 모든 체험을 겪어낸 상황이라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1등 공신이 저희 아저씨죠. 그래서 제가 RF 그 뭐 보너스인지 200을 받으면 100을 주겠다. 제가 했더니 왜 그래 많이 주냐요. 그래서 제가 50을 주겠다 했더니 그냥 100 달래요. 그래서 제가 100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100이 들어가겠죠. 그죠? 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심장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이 라파를 쓰니까 처음에는 힘들어합니다. 이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이 원활하지가 않다는 거는 피가 위로 왔다 갔다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라파를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는 깝깝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뺐다 뺐다를 반복적으로 아니면 하루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라파를 계속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라파는 아침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해주시는 게 낫지. 우리 집에 오시는 어머니들 뭐 하루 종일 하고 계세요. 제가 하늘 식품 전달하러 갔는데 이 어머니 그 기가 안 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청기가 없으면 사실은 한마디도 못 드시나 봐. 대문을 발로 차도 식품 갖다 주러 갔는데 발로 차도 문을 안 열어주고 창문을 열었더니 여름인데 어머니가 라파를 배에 놓고 그냥 누워 계시는데 들리겠습니까? 보청기를 빼놔 놓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집 대문 부술 정도로 제가 발로 차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품을 이렇게 창문을 열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뜸 누구요?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더라고. 어머니 제발 이거 좀 끼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던져놓고 가래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 하시지 말고 바깥 운동도 하면서 하세요라고 말하는데 저희 아저씨는 저녁에 1시간,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 1시간 하고 아침에 1시간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만 하셔도 심장도 좋아졌지만 피부 혈색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수지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22칩을 채워줬습니다. 채워줬는데 심장이 이게 피가 위로 못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 쪽으로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안 좋은 게 산소 부족하면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이러는데 22칩을 채워줬더니 한 3분의 2는 괜찮아졌다 하더라고요. 3분의 2는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그 3분의 2 괜찮아진 걸로는 제가 만족이 안 돼서 그럼 22칩을 더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아저씨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무섭다고.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44칩을 채우고 나서 저희가 그때만 해도 아침마다 저기 산에 가서 농구를 했습니다. 아저씨랑 제가 농구를 하는데 한 40분 정도를 해요. 평소 아저씨가 수지기를 전혀 차지 않았을 때는 농구를 하게 되면 아저씨는 한 20분 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가서 스트레칭 하러 가요. 근데 수지기를 22칩 찼을 때는 아마 한 25분? 이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30분, 40분. 왜냐하면 수지기를 거의 제가 40칩 넘게 차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괜찮았고,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빨리 지쳤었습니다. 근데 제가 44칩을 채우고 나서는 아저씨가 40분이 지났는데도 어떻겠습니까? 저보다 더 오래 견디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아저씨가 하는 말이 머리가 안 아프대요. 지금까지 44칩을 차고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안 아프다 하는 그 시점에 제가 아저씨 사진을 찍었거든요. 얼굴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피부도 좋고 입술도 빨갛게 돌아왔었어요. 입술이 항상 이렇게 그 회색 빛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지기 차면서 라파 매일 써주면서 그렇게 돌아왔었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저희 가족들이 건강해진 것만 해도 저는 정말 로또를 만난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라파 전달할 때 고객들께 언니 이건 우리 몸의 로또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또가 다른 게 로또가 아니고 이게 로또야.
몸이 건강해야지 로또만 되고 언니 내가 큰 병이 걸려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제가 전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제가 그때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스페셜 라인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스페셜 라인을 준비한다라는 게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열정이 있을 때 그분들도 같이 끌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제가 굉장히 막 열심히 막 밖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 그 손순아 사장님이랑 같이 미용실도 지금 한 군데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런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 힘들었는데 같이 이렇게 가서 작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같이 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자꾸 제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손순아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민수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지금 스페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이제 뭐 사실은 지금 지금 바뀌기 전 매뉴얼에서는 사실은 갈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단계라도, 한 직급이라도 우리 임종희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현 매뉴얼에서 가도 되고 바뀌는 매뉴얼에서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왜냐하면 부담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RF가 된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 매뉴얼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꼭 빨리 가 있는 게, 어디라도 다이아몬드를 가든 RF를 가든 빨리 올라가 계시는 게 나중에 가서는 그 직급에서 제가 또 다른 그 직급을 승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지금 라인에 와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본업자가 사실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부업자예요. 사장님은 본업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일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업자를 한 명 키운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 스폰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뭐 그 깊이를 제가 이제 지금 조금 느끼면서, 우리 김금옥 사장님이 1년 거의 한 반을 김해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아까도 우리 그 마니씨랑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동김해를 빠져나오면서 마니씨 하시는 말씀이, 김금옥 사장님이 이 길을 1시간 거리를 하루에 2번도 오고 3번도 오고 이렇게 오셨다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사실은 저 같은 RF 하나 만든다고, 그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고생도 많으셨지만 사실은 제가 또 본업이 아니고 부업자였잖아요. 그죠? 부업자를 키워서 RF를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했을 걸 생각하면 제가 진짜 뭐 그 감사함은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저도 이제 그거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배웠으면 제가 밑에 제 스폰서들한테, 파트너들한테도 제가 그대로 써먹어야 될 것 같고, 그 배운 거를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연결을 해줘야 그분들도 이제 저랑 같이 판매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죠. 그죠? 지금 제가 정말 긴 과정을 거쳐서 RF가 된 만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산 대용의 꽃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세미나인데 잘하셨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민 사장님은 RF 되기 전까지 한 달 전까지 솔직히 주문도 못 넣고, 그죠? 예, 매출도 못 끊었었어요. 등록도 못 시켰었어요. 사장님, 나 어떻게 해요? 막, RF 되기 딱 한 달 전에 약간 어설프지 않게 배우는데, 확실히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알아서 등록도 다 잘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매출도 알아서 다 넣어요. 제가 안 도와주거든요, 거의. 그래서, 자리가 사람 만드니까 이게 내가 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게 아니고, 그죠? 나 먼저 일단 올라가고 보면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세미나에서 우리 전민사님부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